어떻게 된 거지? 이건 내 몸이 아니야. 거울에 시어머니 얼굴이, 아, 위장이 너무 아파. 이런 고통을 매일 참으셨던 거야? 수진아,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병원? 어떤? 위암 치료 받으셔야죠. 한 달 전에 진단받으셨잖아요. 위암이라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수진이 걱정시키기 싫어서. 일이 바쁘다는 걸 아니까. 이런 아픔을 참으면서도 매일 가족을 위해 일어나 모든 집안일을 하셨다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모래시계. 다시 뒤집어지고 있어.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의 이야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족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알람 소리가 귀를 찌르듯 울렸습니다. 수지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더듬었습니다. 6번째 알람이었어요. 이미 5번의 스누즈를 누른 셈이죠. 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 마감 작업을 위해 새벽 2시까지 모니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청 메일이 끊임없이 들어왔죠. 수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다시 한번 눈을 감았습니다. 10분만 더.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일어났니? 아침 준비됐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수진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배려가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네, 금방 나갈게요. 수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탁한 눈빛,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 35의 나이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식탁에서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정성스러운 한 끼를 차려놓았습니다. 아침부터 밥과 국 3가지 반찬은 기본이었죠. 어서 와라. 밥 식기 전에 먹어야지. 박 여사는 환한 미소로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항상 새벽 5시면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깔끔한 부엌, 먼지 하나 없는 거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수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건너편에는 시아버지 이상무가 이미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했나 보네. 시아버지의 말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수진의 귀에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며느리 노릇은 제대로 못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이 우선이니까. 이상무의 말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우리 때는 가정이 먼저였는데. 수진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침부터 언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밥숟가락을 들어 입에 음식을 밀어 넣었어요. 수진아, 오늘도 늦게 들어오니?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서. 그럼 저녁은 차려놓을게. 들어와서 데워 먹기만 하면 돼. 박 여사의 배려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 왜인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해놓을게. 수진이 좋아하잖아. 아,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회식에 있을 것 같아요. 박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로 바뀌었죠. 그래. 그럼 다음에 해줄게.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수진을 향했습니다. 요즘 회식이 많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수진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말을 마친 수지는 서둘러 밥을 비웠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빨리 회사로 달아나고 싶었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말했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출근 준비나 해 늦겠어. 이 순간에도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양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며느리로서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또 미웠습니다. 욕실에서 급하게 세수를 마친 수진은 옷장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끗이 다려놓은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언제 이걸 다 다렸을까? 어제 저녁에도 수진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수진은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왜인지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수진의 인사에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다녀와. 저녁에 늦으면 문자라도 해줘. 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수진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면 수진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웹디자이너로 말이죠.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 수진은 노트북을 열고 어제 작업하던 디자인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픽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수진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은 항상 그랬습니다. 정교하면서도 감각적인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으로 변했죠. 이번 프로젝트만 잘 끝내면 승진도 가능할 거야.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팀장님의 신임,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후배들의 롤모델. 회사에서의 수진은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빛은 희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벽한 집안일 앞에서,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느낌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한 수진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이미 수십 개의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팀장의 수정 요청, 클라이언트의 피드백, 후배들의 질문들. 수진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팀장 민지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제 보낸 시안 봤어요. 역시 수진 씨밖에 없어요. 클라이언트도 만족해 했고요. 팀장의 칭찬에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결과물 만들어 볼게요. 수진은 커피를 받아들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집에서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두 세계에서 모두 완벽할 수 있을까?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할 시간이었어요. 집안일에 대한 고민은 나중으로 미뤄두기로 했죠. 언제나 그랬듯이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순간이었어요. 3달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렸던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죠. 끝.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모니터 속 완성된 웹사이트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레이아웃, 세련된 컬러 조합,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까지. 수진의 모든 재능이 녹아든 작품이었습니다. 수진 씨, 드디어 끝났네요. 팀장 민지가 환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우리 팀이 빛났어요.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 회사에서만큼은 수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모두의 도움 덕분이에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승진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회식해요. 수진 씨가 쏘는 걸로. 민지의 말에 사무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거절했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축하받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좋아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동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식 장소는 사무실 근처의 고급 일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사시미와 각종 요리가 차려졌고 술잔은 끊임없이 채워졌습니다.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 씨 이번에 승진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후배 지은이 물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았는지 그녀의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진. 그것은 단순히 직함이나 급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죠. 글쎄. 아마도 인정받는 기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세 잔째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상태였죠. 일은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순간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수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술 기운과 성공의 기쁨이 섞이면서 평소의 방어벽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시댁 문제인가요? 지은의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또 비웠습니다. 매일 아침 완벽한 식사를 차려주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 말을 이어갈수록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평소에는 꽁꽁 묶어두었던 감정들이 술과 함께 풀려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능력 있는 웹디자이너가 아니라 부족한 며느리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만큼 깔끔하게 청소할 수 없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어요. 동료들의 눈빛이 동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민지의 위로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술잔도 함께 흔들렸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수진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의 기쁨, 동료들의 축하, 그리고 술의 기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댁 주소요? 택시 기사의 질문에 수진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로 돌아왔어요. 집에 가면 또다시 시작될 일상. 부족한 며느리로서의 살. 문자도 안 했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반항심도 일었습니다. 나도 오늘만큼은 축하받을 자격이 있어. 택시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잠든 듯 했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참기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다 그대로 졸았던 모양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짜증도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걸까요? 어머니, 박 여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고, 수진이 왔어? 늦게 와서 저녁은 먹었나 걱정했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걱정만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더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프로젝트가 끝나서 회식을 했어요. 그래? 프로젝트 잘 끝났어? 네. 잘 끝났어요.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데워줄게. 술 마셨으니 뜨거운 국물이 좋을 거야. 괜찮아요. 이미 많이 먹었어요. 수진의 말투가 예상보다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면의 반항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정말 괜찮다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술을 좀 마셔서. 수진이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는 주어진 뒤였습니다. 방으로 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테이블 위에 있던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교하게 수놓아진 천이었어요.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수놓아진 작품이었죠. 시어머니의 취미였던 자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이건 내일 수진이 생일 선물이야. 깜짝 선물로 준비했는데.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생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모자람에 대한 부끄러움도 밀려왔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균형을 잃었어요. 술 취한 몸이 비틀거렸고 테이블에 기대려다 그만 자수 작품이 있는 쪽으로 손이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이 넘어지며 뜨거운 차가 자수 작품 위로 쏟아졌어요. 아, 박 여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붉은 대추차가 하얀 천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성스레 수놓은 꽃과 나무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당황한 수진이 냅킨을 집어들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지워지기는커녕 얼룩만 더 번졌어요. 그만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조금씩 작업한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멍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자. 이제 자거라. 박 여사는 망가진 자수 작품을 조심스럽게 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귓가에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죠. 겨우 발을 움직여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기쁨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프로젝트 성공의 희열은 왜 이렇게 빨리 소멸되었을까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죄책감, 분노, 미안함, 그리고 자책감까지. 내일은 어떤 얼굴로 시어머니를 봐야 할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영원히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야 할까요?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 가득했어요. 마치 수진의 마음처럼. 수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눈은 천장에 고정된 채 감길 줄 몰랐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준호가 고요히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수작품을 망가뜨린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밤, 아니 한 달 동안 정성 들여 만든 작품이었다고 했죠. 생일 선물이라는 말에 수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진의 마음처럼 어두웠죠.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어떤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둑인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더 열어 자세히 보았습니다. 흰 머리에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이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마당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어요. 저 시간에 누구지? 수지는 남편을 깨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노인에게서 위협적인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진 귀는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노인은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흰 한복을 입고 있었고 수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듯했죠. 때가 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또렷했습니다. 전혀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때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경계심보다 호기심이 앞섰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체였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어요. 모래시계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진 모래시계. 그 안에는 붉은색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자수작품에 쏟아진 대추차처럼 붉은색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한다. 노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수지는 머리를 갸우뚱했어요. 노인이 내미는 모래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노인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래시계를 정원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붉은 모래는 상단에 가득 차 있었지만 아직 흐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경험의 시간이 왔다.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바람이 멈추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모래시계만이 달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노인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환상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래시계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모래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무 테두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래된 것 같았지만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 순간 모래시계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수진의 손 안에서 스스로 뒤집어졌습니다. 놀라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붉은 모래가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매혹적이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모래시계는 점점 빛나더니 그 빛이 수진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빛과 어지러움만이 남았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떴는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었나 봐. 소리를 질러서.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었나요? 노인과 모래시계는 모두 꿈이었을까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이상한 꿈을.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박 여사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수지는 느꼈어요. 무언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호흡이 약간 가빠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방을 나간 후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아침이었어요. 자신이 본 것이 정말 꿈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옷을 입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햇살 아래 마당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노인의 흔적도 모래시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이었던 걸까요?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 구석, 노인이 서 있던 자리에 작은 모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붉은 모래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집안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어요. 시아버지 이상무는 무표정하게 신문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느린 움직임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이상무가 신문을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진이 들어본 적 없는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박 여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상무는 아내를 안아 소파로 옮겼어요. 준호야, 물 좀 가져와라. 수진아, 넌 약 좀 가져와. 침실 서랍에 있어. 수지는 급하게 시어머니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여러 종류의 약이 있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항암제. 손이 떨렸습니다. 항암제라니.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인가요? 약을 가지고 거실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 위암이래. 수진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위암이라니. 그런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널 걱정시키기 싫어했다. 일이 바쁜 것도 알고.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며 암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병원 예약도 해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침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평소의 강인함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박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노인과 모래시계. 그리고 그 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한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 붉은 모래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순간 갑자기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또다시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방 안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붉은 모래가 떨어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모래시계가 다시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안 돼.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 수진의 머릿속에 노인의 마지막 말이 울렸습니다. 이제 경험의 시간이 왔다. 통증이 먼저 느껴졌어요. 날카로운 바늘이 위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 수지는 비틀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몸 전체가 쑤시고 아팠고 특히 허리와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침대가 평소보다 딱딱하게 느껴졌고 방의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벽지 색깔, 커튼, 가구 배치. 이곳은 수진의 방이 아니었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또다시 위장에서 예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아,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이든 더 깊은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몸을 더듬어 보니 배는 약간 볼록했고 손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나이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갈색 반점들이 있었어요.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거울로 손을 뻗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 돼. 거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그저 자신이 보았던 얼굴만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죠.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노인, 모래시계, 붉은 모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시어머니의 영혼이 바뀐 것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바닥에 깨진 거울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거울을 떨어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준호가 다가와 깨진 거울 조각을 함께 주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진이 아닌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좋아 보이세요. 수진이 어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준호의 말에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이라면 지금 자신의 몸에 들어간 시어머니를 말하는 걸까요? 수진이 어디 있어?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늦게까지 어머니 간호하느라 피곤했나 봐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몸은 아직 침실에 있었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병원 예약했으니까 오늘은 편히 쉬세요. 제가 회사에 다녀올게요. 준호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지는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위장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매일 느끼는 고통인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고통을 감추고 매일 가족을 위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했던 것입니다.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뻐근했고 젊은 날의 기억 속에 있던 활기찬 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몸의 모든 관절이 녹슨 기계처럼 뻑뻑했어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보니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자신의 몸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지만 그 말투와 눈빛은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응. 아침 준비했어요. 건강해지려면 잘 먹어야죠. 시어머니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건강식이었어요. 현미밥과 각종 나물, 두부 요리, 국. 수진이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고마워.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위장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위장이 좀 아파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국물부터 조금씩. 수진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국물부터 조금씩 마셨습니다. 고통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어제 그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일? 자수작품 말이에요. 실수였잖아요. 괜찮아요.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의 소중한 작품을 망가뜨리고도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왠지 시어머니의 몸으로 있으니 감정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따뜻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일 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도울게.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할게요. 수지는 안락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는 귀찮다고 미루기만 했던 일들을 시어머니는 한치의 불평도 없이 해내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점심까지 완벽하게 준비했고 수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자신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취향이 아닌 진짜 시어머니의 취향을 고려한 음식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취향까지 알고 있었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항상 가족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배려했던 것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중년 여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 오늘 기분이 어때요? 병원은 언제 가기로 했어? 친근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오늘 뜨개질 모임 있는 날이잖아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뜨개질 모임이라니. 자신은 바늘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 오늘은 좀. 그래, 몸이 안 좋을 테니 쉬어. 친구 중 한 명이 이해심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박 여사 건강해지면 또 같이 해요. 그동안 우리가 만든 거 보여줄게. 친구들은 가방에서 작은 뜨개질 작품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정성 들여 만든 것들이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사회생활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구나. 그동안 시어머니를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자신만의 취미와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수지는 안락 의자에 앉아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위암의 통증과 노화된 몸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아팠어요. 이 고통을 참으면서 매일 이렇게 일했다니. 오후 늦게 준호가 귀가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지만 수진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 보이셔. 준호의 말에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준호의 슬리퍼를 가져다 주고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저렇게 해준 적이 없구나. 준호가 씻으러 간 사이 수진은 힘겹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울게. 시어머니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쉬세요.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시어머니의 눈에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해. 수지는 시어머니에게서 야채를 썰고 양념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간단한 일조차 이 아픈 몸으로는 어려웠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족은 그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식탁에 기대야 했어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붉은 모래가 떨어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모래시계. 다시 뒤집어지고 있어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수진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수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손끝으로 팔을 만져보고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몸이었고 통증도 사라졌어요.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으로 느꼈던 고통, 일상의 무게,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사랑. 모두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실제적이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보니 집안은 조용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나. 평소였다면 자신도 이불 속으로 돌아가 더 잤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제까지 시어머니의 몸으로 경험했던 일상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해볼까? 서툴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시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시어머니의 몸으로 본 기억을 더듬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1시간 후 식탁에는 어설프지만 정성 담긴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된장국은 약간 짰고 계란말이는 타버렸지만 수진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벌써 일어났어? 박 여사의 눈빛이 의아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마워. 근데 왜 갑자기? 그냥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감동의 기색이 어렸습니다.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이라. 아니야, 정성이 느껴져. 시어머니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짠맛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어. 다음엔 된장을 조금만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네.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비난도 없이 오히려 격려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감사함이 북받쳤습니다. 아침 식사 후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셨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병원에 다니고 계신 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고 있었어? 네. 시아버지께 들었어요.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 일도 바쁘고.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도울게요. 약속할게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내내 수진은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도왔습니다. 모든 일이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시어머니가 잠시 낮잠을 자는 동안 수진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더 알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녀를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상자를 열자 낡은 일기장이 나왔어요.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의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나이쯤 되었을 때의 일기. 오늘도 아이가 열이 났다. 병원비가 걱정이지만 어쩔 수 없다. 남편이 직장을 잃은 지 이제 석 달째.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오늘도 바느질을 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준호가 첫걸음말을 했다. 너무 기뻐서 울었다. 힘든 날도 많지만 이런 순간이 있어 행복하다. 내일은 남편의 면접이 있다. 꼭 잘 되길 바란다. 그동안 홀로 짊어진 무게가 이제는 좀 나눠지길. 가슴이 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혼자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구나. 더 많은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경제적 어려움, 시댁과의 갈등, 자녀 양육의 고단함.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묻어났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생겼다.
수진이라는 아이. 첫 인상은 조금 냉정해 보였지만 눈빛이 순수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 사랑으로 보듬어 줄 것이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 기쁘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부담이나 의무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그때 서랍 안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작은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미완성된 자수 작품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자수 작품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첫 전시회 1990년. 꿈은 포기하지 말자. 수진의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수와 수공예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녀의 열정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수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섬세한 스티치, 세련된 색감, 창의적인 디자인.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주부의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진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신의 웹디자인 지식과 시어머니의 수공예 실력을 결합하면 어떨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시어머니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깨어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자수 작품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디자인하고 마케팅도 도울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기대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의 작품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었잖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요. 거짓말이었지만 일기장을 본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젊었을 때는 자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지.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돼요. 제가 도울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와 제가 함께하면 멋진 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진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또 붉은 모래가 떨어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모래시계가 다시 뒤집히고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수진은 다시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해했느냐? 네.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돌아갈 시간이다. 수진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당신을 정말로 이해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눈을 떴을 때 수진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어요. 분명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그리고 통증 없는 몸.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신선했어요. 시어머니의 몸으로 경험했던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졌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어요. 시계는 아침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시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어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 그녀의 재료 손질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능숙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렸고 시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일찍? 아침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곧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이런 적이 있었나요? 항상 시어머니는 서서 음식을 나르거나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만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단둘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그동안 어머니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족들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려주시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가족을 위한 일인데.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되는 일이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수진의 목에 뭔가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더 꼭 잡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낌이요. 다시 한번 거짓말이었지만 모래시계의 비밀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숨기고 싶었어. 걱정시키기 싫어서.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거예요. 함께 이겨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생각한 게 있는데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수공예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웹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멋진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어요.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의 작품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어제 우연히 어머니 방에서 자수 작품들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살짝 거짓말이 섞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오래된 것까지 봤어? 네. 어머니가 예술가셨다는 것 전혀 몰랐어요. 그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물론이죠.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어머니는 작품을 만들고 우리 함께하면 멋진 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수진이 본 어떤 미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작은 작업실이 생겼고 시어머니의 자수 도구들과 수진의 컴퓨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자수를 가르쳤고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 스티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그녀의 손은 마법처럼 천위에서 움직였어요. 저는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스티치는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나도 처음에는 손가락을 찔리기 일쑤였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수진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늘을 움직였어요. 한편 수진이 만든 온라인 쇼핑몰 박여사의 손길은 조용히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작품은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지인들만 방문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주문이 3개나 들어왔어요. 수진이 기쁨에 차서 외쳤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관심을 받다니 꿈만 같아.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어요. 어머니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 이상무도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아내가 다시 웃게 해줘서. 간결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준호 역시 아내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늦게 귀가하거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하는 일이 없었어요. 대신 가족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수진은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병원 검진 날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문득 시선이 마당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날 밤 노인이 모래시계를 놓았던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냘픈 초록색 줄기와 작은 잎사귀, 그리고 붉은색 꽃봉오리. 마치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병원에서 돌아온 것이었죠. 그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암세포가 줄었대. 치료가 효과가 있나 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마당에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꽃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시어머니가 함께 요리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도 있으니 제가 와인 한 병 열까요? 이상무가 제안했습니다. 모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전에 없던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식사 후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수진이 작은 꽃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자세히 보았어요. 이런 꽃은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심었어? 심은 적 없어요. 그냥 자라났어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의 선물이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선물이었습니다. 이해와 용서의 선물, 새로운 시작의 선물. 어머니,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수도 요리도, 그리고 삶의 지혜도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배워가자. 수진아, 나도 수진이에게 배울 게 많으니까. 두 여자의 손이 서로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들 뒤로 작은 꽃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 속의 붉은 모래처럼.